여러분, 요즘 국민 건강을 핑계로 사실 여러 가지 규제책도 나오고요. 세금도 올리고요. 또 세금도 신설하고요. 지금 정부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야, 너네들 세금 올리는 거 정세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그러면 그 정세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세금은 누가 내느냐? 업자가 내겠느냐? 기업이 안 낸다. 결국은 소비를 하는 세력이 내는데 그 소비를 하는 세력이 누구냐? 국민이다. 결국은 세금을 때리지만 그게 결국 국민에게 가격 상승으로 돌아와서 부담이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되는 거 아니냐. 따지고 보니까 정세더라. 게다가 술간판 달지 말라고, 술간판 외부에 달지 말라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술간판 만들려고 그러면요, 간판에 술이 들어가 있는 간판은 자영업자들에게는요, 술만 들어가면 주류업체들이 간판을 달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안 들어가는 간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 들여서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간판 하나 만드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왜 우리 보러 술간판을 우리 보러 달으라 하냐 이거예요. 술간판을. 정부는 어째 보면 국민 건강, 술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핑계로 술간판 금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조차도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정진법 이 개정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옥외간판이나 현수막, 대중교통 차량 이런 데 술 광고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옥외간판, 옥외간판 이것까지 좋은 게 아니죠. 술간판은 술 광고를 하지 말자. 뭐 이거는 저도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술집에 술 광고 간판이 붙는 게 그거를 규제까지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시시콜콜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방해한다는 자체가 진짜 우습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 자영업자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를 때려잡는 그런 규제만 점점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래요. 겉으로는 누구를 위하는 척해요. 이걸 위선이라고 하거든요. 겉으로는. 실제로는 안 한다는 뜻이니까. 위선입니다. 자기들은 해 또 그러면서 자기들은 속으로 해.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키워드 두 개가 요즘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로남불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정당하다는 그런 이야기. 이게 대표적인 명사였는데 지금은요, 위선이라는 게 대표적인 명사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세금, 이게 이제 국민 건강 정진을 핑계로 설탕세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100리터당 당이 들어가는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수입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회사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100리터당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8,000원까지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코카콜라 50ml짜리 이거 하나 당류가 54g 들어가 있거든요. 세금이 55원 늘어납니다. 55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조하거나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을 올리면 코카콜라 사 먹는 사람들은 세금을 또 그만큼 내는 거야. 설탕세를.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꼬겠습니까? 설탕 먹는다고 세금 낸다. 그러면 소금 내면 소금세 내야 되겠네. 그럼 밥 먹는다고 밥세 내라 그러지 뭐. 예. 그럼 숨 쉰다고 숨 쉬는 세 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꼬고 있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설탕세를 내는 곳이 있습니다. 비만세라고 해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핀란드나 말레이시아나 이탈리아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 냅니다. 내기는. 그런데 건강정진세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필 왜 이때냐.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서민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고요. 청년들은 빈둥빈둥 대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청년 중에 넷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에 이어서 무더기 폐업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을 올려야 되느냐. 그만큼 여러분 지금 식품업계도 그렇고요. 자영업자도 그렇고 난리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세금 폭탄을 때린다는 자체가 워낙 많이 퍼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 세금 인상을 해서 세금 부족분을 막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민낯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모름지기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알아듣는다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용인을 합니다. 국민도. 좋습니다. 더 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꼼수로 이렇게 자꾸 세금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닥쳤으니까 우리 재정 많이 풀어야 됩니다. 하면서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저 재정 많이 풉니다. 그런데 적어도 2023년부터는 제가 재정 이거 어떻게든 메꾸겠습니다. 하면 상한계까지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국민들이 푸세요. 대신에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하는 거거든요. 꼼수가 판치면 그 꼼수에 사람들은 실망하고 실망하면 그 실망이 불만으로 쌓이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꼼수는 결국 자초한 겁니다. 결국 자초한 거예요. 그만큼 꼼수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나라 걱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오죽했으면.